반갑습니다. 데이업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TLB의 주주님들. 이번에 이 TLB 관련해서 영상을 촬영할 건데, 이 삼성의 DDR5 관련해서 TLB는 PCB, 기판 관련 1위 업체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둘 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삼성의 CXL 2.0을 개발한다는 참여 소식이 들리면서 어떤 반향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 CXL 2.0에 대한 기술력 분석을 통해서 향후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TLB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TLB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걸 생산하던 업체인지 먼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생산품의 사진들인데 SSD 많이들 아시죠? SSD라는 건 이 이 하드디스크 HDD를 대체하는 더 처리가 빠른 제품이죠. SSD는. 그리고 이 메모리 모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DDR5. 이 DDR5가 이제 5세대이고 세대를 표현할 때 X, Y, Z 그리고 A, B, C 이렇게 메모리는 세대를 표시를 하는데 여기 앞에 1을 붙이죠. 1B가 5세대가 되고요. 그리고 1C가 이제 6세대가 되는데 조만간 6세대가 출시를 하죠. 그런데 이 TLB가 이 6세대 기판을 생산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DDR5에 대한 기판에 대한 대장급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PCB 기판은 유기물입니다. 유기물이라고 하면 이제 무기물과 비교가 되는 거죠. 유기물과 무기물의 차이는 이제 탄소를 포함하고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겠고 이 플라스틱이거든요. PCB라는 게 플라스틱 기판이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이 TLB가 이 CXL 개발 사업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에 그렇다면 이 TLB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또 어떤 매출액의 증대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기술력과 공급 파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 CXL 2.0의 실물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CXL 2.0이 되기 전에 1.1이라는 세대가 있었고요. 이어서 2.0이 개발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비교를 하자면은 여기 1.1인데 여기 1.1에서 이런 새로운 스위칭이 생겼죠. 스위치가 생겼고 이거를 풀이라고 합니다. 이 CPU들을 또 메모리들을 한 대 풀에다가 묶고 이 여러 호스트가 이 묶은 것을 여기서 분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호스트가 이 풀에서 이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만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메모리의 전 용량을 쉴 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방식 차이 때문에 이 CXL 2.0에서는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지고요. 높은 전력 효율을 가지다 보니까 바로 이 운영비가 절감되겠죠. 운영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렇게 티가 나겠냐 하겠지만 대용량 서버실 이런 데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또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이런 데이터 서버실에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운영비 절감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다 주겠죠. 그런 점에서 개인보다는 기업향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CXL이랑 또 비교가 많이 되는 게 PCI 익스프레스라는 장치인데요. 이것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CXL은 굉장히 범용성이 좋습니다. 딱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CPU와 메모리 간의 어떤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디에 끼워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여기 단자만 맞다면은 어디에 끼워도 메모리 효과를 낼 수가 있고 또 이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PCI 익스프레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개인용 PC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USB 단자 색깔이 파란색이 있고 검정색이 있죠. 이 파란색과 검정색의 차이가 뭐 3.0이든 3.1이든 이렇게
이제 파란색을 쓰고 2.0 이하는 검정색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의 차이를 아시나요? 이 3.0을 호환하는 장치는 이 2.0에 호환이 안 됩니다. 2.0 단자에 꽂으면 3.0이 사용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호환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장점도 있죠. 이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수많은 입력 장치들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줄 그런 통신 규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범용성, 이런 호환이 안 되는 범용성에서는 조금 딸릴지 몰라도 여러 가지 외부 입력 장치들을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 이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적으로 보면은, 기능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연관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PCI 익스프레스와 CXL 차이의 설명을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TLB 관련해서 설명을 다시 돌아오면은 이 TLB가 여기 초록색 기판 있죠? 이 기판에 대한 기술 개발에 참여를 한다는 것인데 이 기판을 이 TLB가 얼마나 이 수주를 하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거든요. 이 기판을 10개를 생산을 하면 TLB가 8개 비율로 공급을 하는 이 정도 80% 비율로 삼성에 공급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TLB의 CXL 2.0 개발에 참여는 굉장한 매출액 증대에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한 CXL 2.0이 서버실에 많이 사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는 것은 이 AI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 데이터 서버실이 수요가 급증한단 말이죠. 함께 급증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같이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고요. AI 반도체 시장이 매년 얼마나 성장을 할까라는 것을 이렇게 도식화했는 건데 여기가 24년이 되고요. 여기가 2030년이 됩니다. 2년씩 잘라놨는데 매년 150억 달러씩 성장한다는 말이고요. 이렇다는 것은 매년 30%씩은 성장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TLB뿐만 아니라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 매출액이 적어도 25년부터는 매출액이 30%씩 같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저는 유추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4년부터 이 삼성이 AI 반도체 관련해서 HBM을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죠. 그리고 25년에는 마하원이라는 이 AI 반도체를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점유율 또한 삼성이 가져갈 것이고 그와 덩달아서 이 TLB도 함께 성장을 하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연관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차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앞에서 충분히 이 TLB의 성장 가능성을 납득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적인 부분에서 보여드리면은 충분히 기대에 반영이 돼가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기평선인 초록색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 한동안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주말 동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긴장감이 맴도는 이런 이슈가 터졌음에도 이 코스피랑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는데 심지어 다우 지수랑 나스닥도 하락을 하는데 오늘 양봉을 찍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TLB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 개인, 기관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매수세가 더 많은 느낌을 받죠. 이런 점에서 충분히 이 TLB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CXL 판매량이 증가가 되면은 지금 퍼가 107배이고 PBR은 2.8배 정도로 낮은 편이거든요. 수익성은 충분히 더 빨리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이 PBR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이슈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